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월드머니 채널에 와 계신 거 맞나요? 아, 대박. 어, 네. 양명옥님, 어머, 웬열. 어떻게 하셨지? 깜짝 놀랐다. 어? 진짜 진심으로 이거 놀랐어. 뭐야? 아, 이제 제대로 됐네. 네, 이거 잘 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음. 자, 아, 어머,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입니다. 아니, 이현님은 막, 어머. 뭐야, 사심을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 언제 이 생일이라고 이거 홍보를 다 했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제 입으로 생일이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인터넷에다 올려놨지? 아니요. 네. 하여튼 뭐, 생일은 축하드려요. 여러분, 잠깐만, 이건 나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생일이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네.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잠시, 생일 축하 메시지,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건 누가. 아름다운 전륜, 아이씨, 네. 생일 선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머나. 네. 아무튼, 찾아와 주신 아, 많은 분들. 프로필에 나왔다고. 이런 바보. 아니, 내 프로필에 안 했는데. 프로필에 나오나 보지. 이 은근슬쩍 흘려놓고 또 아닌 척 하신다. 구글의 힘이라고. 네, 구글의 대박. 힘. 네. 그럴 리가. 하여튼 뭐, 아유, 축하드리고요. 당황스럽다. 저는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전루나 맞다고. 네. 뭐 절에 가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는 있죠. 네. 버리는 거야? 절에 가면 머리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아름다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름다움의 기준이 진짜 절에 계신 비구니 스님들이 그런 분들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저는 정말 속된 의미인 거죠, 중생. 예. 저는 이제 호국불교. 저 진짜 호국불교 맞아요, 전 진짜. 네. 요즘 음식 프로들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 가보면 가끔 사찰 음식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고 있으면서 과연 저게 맛이 있을까? 저거를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가? 막 그런 뭐랄까 자괴심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맛있는 거 둘째치고 네. 정상적인 어떤 신체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나? 네. 어? 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초식이 신빈 거지. 단백질 하나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왜요? 네, 단백질과 지방이 생성이 된다는 거. 콩에 다 있어요. 인체의 네. 신비인 거죠. 네. 이수영님은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시라. 어머나! 되게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신 집인가 보다. 보통, 왜냐면 수행자 한 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그런가요?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출가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조만간 가출할 예정인데 저는 쉽던데. 애들을 위해서라도 가출하지 마세요. 애들이 더 좋아해요. 아빠가 집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네, 차마 이게 너무 윤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네. 예. 아무튼 와. 최근에 본 사찰 음식 중에 가죽나물이 있었거든요. 가죽나물. 그거 참 땡기네요. 예, 가죽나물. 예. 제가 고향에 지리산 밑에 살 때는 봄마다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가죽을 이렇게 찹쌀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라 하죠? 전을 붙인다거나 전을 붙이면 부각을 하면 너무 맛있는데 부각처럼. 네, 김부각 네. 만들듯이. 그거를 못 먹어본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마키님,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인데 살이 많이 찌네요 하셨는데, 아마 채식을 하시면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아닌가.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밀가루 종류를 많이 드시게. 이게 왜냐면 저도 채식을 하면서 원래 탄수화물 저 진짜 밥순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밥을 너무 좋아해서 다 밥으로 찐 살이거든요. 제가 밥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근데 이게 채식을 하게 되면은 더 탄수화물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의외로 탄수화물 좀 많이 섭취해서 몸이 좀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사실 탄수화물 비중을 늘리면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비중을 신경만 쓰시면은 살이 안 찌실 거예요. 진짜. 네. 네. 저도 산채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산초 장아찌.
장아찌 종류가 네. 되게 많은데 진짜 맛있죠. 온갖 나물을 다 장아찌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음.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거 음. 하나는 내가 조금 땡기는데 그건 반찬의 일부일 뿐. 저는- 주식은 될 수 없어. 절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 저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그 편의점에 비빔밥 나물 비빔밥 팔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란하고 고기 요만큼 들어있는 건 빼고 나머지로 비벼 먹으면 저 가끔씩 편의점 가서 비빔밥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한 두어 개 있으면 제가 다 쓸어오고 비빔밥이라 하면 육회 비빔밥만이 진리죠. 아, 굳건합니다. 아, 이래서 이제 무난한 회식은 영영 할수 없어. 물 건너. 우린 같이 밥 생일빵도 안 돼 이제. 응, 응. 틀렸어. 우리 쉰둥이 아빠님이 저 20일 쉰둥이 3등이 아빠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어머나 네, 예. 흰둥이 아빠님 축하는 드리는데 네, 깝깝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래요 이게 축하야 뭐야 아유, 앞으로도 한 30년은 현업 뛰셔야 되겠네요. 네. 아. 어떡하면 좋아. 네. 같은 상황을 놓고도 항상 긍정적인 걸 보려고만 하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이비님께서 매를 번다고. 이분의 특기시죠. 네. 매벌기. 네. 우리 신동이 아빠님 80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80은 팔팔할 나이예요. 괜찮아요. 예. 그럼요. 나이 80에 이제 직장 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다 행복이시겠죠. 뭐. 아니에요. 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야, 요 멘트 마음에 든다. 남자의 책임감을 멘트하지 마. 네. 왜 가족을 남자가 항상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가장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 남자만 돈 내라는 법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요즘은 누구든 낼 수 있는 사람이 기분 좋게 내면 그만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송 작가님 집에 가시면 윤지랑 와이프에게 많은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까라고 물어보셨네요. 가족 간의 대화는 이제 최소한 간결하고 정확한 또는 이제 오해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단체 톡방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많은 분들이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방송할 때 항상 생일 축하할 때 이런 표현 썼었거든요. 거기서 듣고 표절한 거야. 너무 감동받지 마. 아니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 코로나19 뭐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늘 숫자로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숫자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고 부모님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각자가 모두가 다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입으로 악플을 쓰고 매를 버시는 송 작가님도 사실은 존재만으로 소중한 분이시고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몇 년 동안 함께하고 계신 우리 보미 작가님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이분들이 자기들은 보살을 하면서 나는 아수라로 몰아가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우리 생업이 걸린 PPL이나 한번 때립시다. 아, 네. PPL. 예.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패치입니다. 패치. 패치. 발바닥에 붙이는 패치. 예, 요거는 이제 그 발과 손에 다 붙이는 건데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요걸 꺼내서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보여-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공 포장으로 돼 있는 패치가 20장 정도씩 있어요. 사이즈는 이만씩 하고요. 네. 여기 맞춰가지고 이거 이제 붙이는 부직포, 보조 부직포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일할 때 손이나 발바닥에 붙이게 되면 아, 지금 붙이고 계신 네, 거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여기에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이게 손을 좀 제가 다쳤거든요, 사실은. 운동을 하다가 이 좀 그 뭐랄까 충격 때문에 손이 붓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붙이고 와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걸 뜯으면 안에 이제 노폐물이 네, 색깔이. 변해서 보인대요. 아, 근데요, 보이세요? 요즘 새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다친 부분이 맞거든요. 네, 이 손가락 있는데 여기를 좀 이렇게 그 멍이 아우러져가지고 이걸 붙여봤는데 진짜 색깔이 변하네요. 손바닥 있는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새카맣게 색깔이 변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사실 발바닥 그 딱 안에 들어간 아치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다 딱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보통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까맣게, 저 예전에 사실 제주 MBC 있을 때 겁나 많이 붙여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종류인데 네. 하나는 낮에 붙이고 다니실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밤에 주무시면서 붙이는 거.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라색이 밤에 잘 때 붙이는 거고, 이 파란색이 낮에 붙이시는 거. 이거는 피로 회복, 틀린 말인데 피로는 해소하는 거죠. 원기는 회복하는 거고. 예. 또 이 바른 말 또. 네. 네. 아무튼 이게 그 천연 목초액하고 대나무 수액만으로 만들어진 천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전 붓기가 진짜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 4시간 만에. 근데 아직 여기 이 혈관에 멍들고 파란 건 좀 남았는데 그래도 멍도 상당히 많이 빠지네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키님이 다리 붓기 빠지냐고. 마키님은 국물을 좀 덜 드시면 아예 붓지 않으실 겁니다. 네. 짠 국물 드시지 마세요. 국물 노. 라면 스프 반만 넣고 끓여 드시면 네, 얼굴이 쭉쭉 빠집니다. 네. 아무튼 뭐 국가 공인 인증기관 다 통과했고요. 시험 성적도 통과했고 국제 인증도 있고 네, 특허도 있네요. 네. 장시간 서서 일하시거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게 하지 쪽에 혈관 혈액순환 혈액순환 안 때문에 돼요. 네, 다리가 저리거나 이게 이제 만성화될 수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밤에 자고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이걸 붙이고 그냥 붙이면 자고 되는데요? 일어나면 하루가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네. 특히 높은 구두 신으시거나 무리한 운동이나 여행 또 뭐 뜻하지 않는 출장 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격이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20장짜리 패치 이 세트가 13,800원 정도 하네요. 13,800원. 네. 200원 수준인가요? 네. 40장이니까. 자, 일단 뭐 약간 발바닥 쪽이 아프시거나 또는 최근에 뭐 어떻게 해도 약간 그 찌뿌둥함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니까 속는셈 치고 사가지고 한번 본인을 상대로 좀 실험을 해보셔도, 왜냐면 이런 거는 특별히 몸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괜찮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최소한 본전이야. 맞아. 효과가 없어도 이게 무리해서 뭐 해입을 염려는 없잖아요. 네. 저는 괜히 파스 그 애용자기도 한데 파스 저도요. 때문에 뭐 주로 어디다 붙여요, 문화는? 저는 허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어깨랑 여기 목 라인 여기. 전체적으로 상체 쪽에 붙이는구나. 네네네. 저는 하체 쪽에 많이 붙이거든요. 아.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뭐 바닥 이런 데 많이 붙이는데 이게 양말 같은 데다가 이게 그 뜨거운 패치를 파스를 오래 붙여서 화상 입어가지고
정말 그 진물 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쿨파스를 붙이면 또 쿨파스는 저한테 효과가 안 봤대요. 근데 요거를 한번 장기간 한번 사용해 볼까? 그냥 저는 확 땡기는 느낌이 있네요. 일단 뭐 이거 20개 들어있으니까 20일 쓸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사가지고 아니야, 열흘이야. 아, 발은 2개야. 어? 양쪽 아, 발 다 그렇구나.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아 맞아. 양쪽 발 다 붙여. 네. 발이 2개란 사실을 깜빡했어요. 네. 여러분 발은 2개예요. 열흘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한번 붙여보시면은 열흘 정도면 그래도 약간 변화를 느낄 수는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실은 전혀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송 작가의 추천이었습니다. 건강한 무슨 살려야 좋은 거지. 왜 그러세요? 예. 민망해서 예, 침대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이번에 침대는 참 매력적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어. 정말 싫으다. 원래 침대는 아닌 척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손도 2개라고. 이승진님, 손은 2개인 거를 보고 있어서 알았어요. 저는 왼손만 아파요. 네. 오른손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발바닥에 울랄랄라, 발바닥 패치, 네, 보라색이 수면, 그리고 파란색이 낮에 붙이시는 거, 네,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가지고 오신 게 있죠? 아, 그건 이따 하면 안 될까? 아, 네, 네. 너무 PPL을 많이 하면 네. 우리가 무슨 홈쇼핑 같잖아요. 본문 얘기를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막 던져. 아니, 하지 마, 저쪽으로. 하지 마. 아니, 그러지 마세요. 빨리 치울 때는 막 던져야 돼. 네. 오늘 월드머니의 주제는 3가지네요. 영국 네. 하나, 이란 하나, 중국 하나.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왠지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도 이 뒷얘기는, 제가 모르는 뒷얘기는 우리 송 작가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지금 영국은 어떤 문제로 복잡하냐면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국판 최순실? 남자잖아. 네, 남자입니다. 남자 순실이야?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비유를 하면 그런 건데 여러분이 직접 이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봉쇄가 펼쳐졌었죠. 그 이동 제한령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본인이 이제 밖에 나갈 때 이제 허락을 받은, 그러니까 정말 허락된 곳 이외에는 가면 안 되는, 그리고 뭐 개 산책만 가능한 뭐 요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도 네. 개 산책은 또 허용을 했네. 유럽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개가 없으니까 본인이 개 복장을 하고 나온다거나 또는 그게 외출을 못하니까 내가 개 옷을 입고 목을 걸고 문 하나가 질질 끌고 가면 외출이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야. 정말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오시는 분 계신데 장난감 강아지에 목줄 걸고 나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또 그게 별스타그램에 대단한 날이야. 네. 별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부인과 아이가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 이동하면 안 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런던의 자택에서 무려 400km 이상이 떨어진 부모님 댁으로 온 가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가격리 위반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400km 떨어진 곳으로 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갔다라는 건 그 사람들을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모님 댁에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거기서 한 50km 떨어진 유명 관광지도 갑니다. 그래서 목격이 돼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리가 아니에요. 총리 보좌관이거든. 총리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굉장히 젊더라고. 40대죠. 71년생. 그럼 50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많아요. 그 많이니까.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총리 보좌관인데 총리는 이제 이미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제 영 안 좋은 상태에 골골하고 있을 시점이고 총리뿐만 아니라 워낙 내각에서 많이 걸렸으니까 맞아요. 내각 자체가 위험한데 수석 보좌관이란 친구는
가족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식구들 다니면서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네,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도 그러면 자가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그 또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이렇게 식으로 마음껏 이제 돌아다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국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도 높은 이동 제한령을 내리면서 이 정책, 이 이동 제한령을 내린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총리의 보좌관인데 얘가 실제적인 실세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냥 허수아비였던 거네, 영국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실은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오냐, 너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너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러고 지금 다 같이 덤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국에도 문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 보리스 존슨은 허수아비고 실세는 얘다. 네.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걸려든 거지.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야,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책 위반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럼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겠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온통 지금 사퇴해라 난리를 치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임시킬 수는 없다, 해임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문제는 이상하게 실드를 쳤네. 네,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난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고 그리고 사퇴는 고려조차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마치 불 속에다 기름을 확 끼얹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판 여론이 더 크게 들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도미닉 커밍스라는 사람입니다. 최순실이가 언론에 나와갖고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나는 박근혜 씨 옆에서 보조한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는 상황이랑 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건물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연병원에 시전하시게 만들. 예. 예. 자, 그러면 이 도미닉 커밍스라는 총리 수석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영국 정치인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달라붙는 수식어들이 게 좋은 건 없습니다. 사악한 천재, 비열한 당파주의자. 스벤갈리. 이 스벤갈리가 뭐냐면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최면술사를 스벤갈리라고 오라? 해요. 점점 더 비슷한 점이 있네.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옥스퍼드대 역사학과를 나와서요. 일단 공부는 했어요. 공부는 좀 했구나. 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3년간 사업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 3년간이 뭔가 깨름직해. 아이 KGB에게 포섭당해서 교육받은 시간인가? 그러니까 요때 사업을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은 3년간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작가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유주의자입니다. 따라서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브렉시트가 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애초부터 그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유로화 사용 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 브렉시트를 끌어나가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원래 총리 수석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리스 존슨이 본인이 총리가 되면서 그걸 신설해서 바로 본인 옆방에 이 사람이 사무실을 마련을 해줍니다. 최면에 당했구만. 자, 이 사람은 심지어 입도 굉장히 거칠대요. 아, 욕도 잘해. 네, 욕도 잘해요. 이야. 예, 그래서 메모도 시키고 그렇겠는데 밑에 애들 부르면. 네, 보수당의 로저 게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리실의 핵심이 입이 더러운 멍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2002년에
이언 덩컨 스미스 당시 보수당 대표의 전략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유로화 사용 반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젊은 자기 주장이 강한 개혁자 이미지였는데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클 고브 당시 교육장관의 선임 보좌관을 지냈고요. 이 사람은 의원들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국 의회 의원들은 어떤 이미지냐? 맨날 탁상 공론만 하고 저것들이 지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고 기회주의자에다가 영국이라든지 영국 국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못된 것들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의원들에 대해서. 원래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 막 세습도 일어나고 많이 보수화 되잖아. 그러니까 젊은 어떤 뭐 개혁가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지금에 있는 유럽의 어떤 태조나 영국의 태조가 이러한 무능한 정치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능히 가질 수 있는 태도도 굉장히 솔직하고 적대적인 사람인 거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영국 내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옥스퍼드대를 나온 그 젊은 사람이 뭔가 그럴듯한 얘기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 그전부터 약간 영국 정치인들한테 불만이 있었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브렉시트 때 사실은 영국의 고학력자, 젊은 층들은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대다수였고 당연히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브렉시트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선거 공약으로 메이 총리인가요 그때? 아니요. 데이비스 캐머런 총리. 캐머런 총리 때 그거를 걸었을 때 말하자면 이제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건 거지. 그렇죠. 그게 가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대. 그러니까 데이비스 캐머런 총리도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서 왠지 밀릴 것 같은데 무슨 전략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말 브렉시트를 딱 꺼내놓으면서 근데 이 사람은 브렉시트 반대파예요. 되게 웃기죠. 자, 보수당을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시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 보수당에 다 투표를 하는데 자 이때 2005년도에 커밍스가 브렉시트 전략 캠페인을 벌입니다. 보트리브 통제권을 되찾자.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EU에 영국이 내는 분담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매주 5,130억 원을 우리가 EU에 분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받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EU에 내지 말고 이 돈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건강보험 잘 돼 있거든요. 국민건강서비스라고 하는 NHS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항상 지원금,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보수당에서는 이 지원금을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보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죠. 그럼 국민들 불만이 올라간단 말이죠. 저 보수당 정권이 여기 지원금 삭감해가지고 내가 받는 서비스가 질이 저하되네? 불만이 쌓이니까 이거를 커밍스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러니까요. EU로 빠져나가는 5천억 원의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귀가 그러네? 우리가 포퓰리즘 좋다. 왜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저 못 사는 그리스, 이탈리아, 동유럽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매주 5천억 원이 아니라 사실은 2,200억 원 정도를 내는데 이 EU에 내는 그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낙후된 농촌, 그러니까 농축산업에 가장 많이 지원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국 북부, 아일랜드 이쪽으로 다 돌아오네. 다 돌아옵니다. 지네 시골로 돌려갈 돈을 잘라버렸구만 스스로. 그렇죠.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지원금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 EU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좋은 거지만 그러면 그래도 2,200억 원씩 내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EU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누리는 이득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런던이 세계 금융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EU가 마련해 준 거예요. 자, EU 내에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EU 한 국가의 그 본점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다수의 금융 기업들 또는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어디 있냐?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국 내에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창출되는 노동 효과,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런던이 세계 금융의 허브로 사실은 EU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영국이 2,200억 원 매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효과들을 사실은 다 누리고 있었는데 커밍스가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돈만 가지고, 액수만 가지고, 금액 숫자만 가지고. 이명박이 눈앞에서 그 꺼내놓은 4대강의 경제협과 비슷한 사기를 맞아요. 쳐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지금 제조업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유럽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그 자국책으로 부랴부랴 중국한테 손을 벌린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하고 같이 동시에 열리는 증권시장을 개장을 한 거예요. 상하이 증권시장과 런던 증권시장을 모아가지고 양쪽의 돈을 주고받아 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네. 기존의 시스템은 워낙 안 맞는 데다가 시간대가 정반대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진 않은, 양쪽으로 돈이 교류가 안 되고 열렸을 때 자기 시장 안에서만 도는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와 있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커밍스가 이제 잘못한 걸 인정을 해요. 일단 격리 해제 안 하고 격리 지침을 안 지켰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료로서 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해고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봐요. 다른 세력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이 사람은 EU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어리석고 부조리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공동 소유한 농장을 통해서 20년에 걸쳐서 EU가 주는 농업보조금 3억 4,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내고 농촌에서 타먹을 수 있는 돈을 3억 4천만 원을 받아놓고도 이거를 끊어야 된다라는 정책을 옹호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해 9월 4일에 존슨 총리가 당론을 어기고 브렉시트 연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보수당 하원 의원 21명을 출당 조치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커밍스가 샤바샤바 했다. 이건 커밍스의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얘가 정말 떡주무르듯 주무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번에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과학 자문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절대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로 저명한 또는 실력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커밍스가 계속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기존에도 없었던 일인데 커밍스가 여기다 입김을 계속 불어넣는다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성이 손상됐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정치가로 보기보다는 약간 저는 이제 실무 행정가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참고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거 방법 없다. 우리는 그냥 이거 몸빵 해야 된다. 집단님 면역 집단 면역 해야 되니까 노인들은 나오지 마세요. 80 넘으시면 그냥 집에 쭉 계시고 혹시나 아프시더라도 전화도 하지 마세요. 병원에 치료해드릴 수가 없어요. 요 따위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일단 기존에 이제 영국 민심에 크게 반하는 어떤 상황을 맞았던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를 당해버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자, 왜 이렇게 영국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 확진자만 6만 명이 넘어요. 영국은 최대 6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확진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뭐 보건위생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에 이상하게 감염자가 많이 나타난 게 사실이야. 제가 보기엔 기후적인 이유 같아요. 영국의 날짜가 워낙
축축하고 날씨 자체가 그렇기 습도가 때문에 높으니까. 애초에 그 영국 국민들은 기관지가 안 좋아. 음. 특히나 뭐 맨체스터나 런던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지옥이야, 기관지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좀 더 심각하게 퍼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니까요. 근데 이제 음모론을 찾아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영국 안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음모론으로 뭐가 주장되냐면 5G 안테나가 영향을 미친다. 예, 라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5G 안테나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세포를 변형시켜가지고 이게 세포를 파괴하고 나온 과정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데, 이게 전자 레인지에 튀겨진 어떤 그런 느낌처럼 우리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질병을 일으킨 건데, 이게 마치 세균이 한 것처럼 한 거일 뿐이지 사실은 5G 전파 때문이라는 의견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뭐냐면, 영국이 20파운드짜리인가 지폐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지폐에 5G 안테나 모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이 같이 들어갔어요. 지폐 인쇄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요? 예, 영국의 지폐 안에 들어있는 5G 안테나에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제 고의적으로 5G 안테나를 유치해가지고 이걸로 해갖고 영국 국민들을 집중 감염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주민들이 막 이 5G 안테나를 불지르고 막 이런 사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슨 총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5G에 관련된, 화웨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5G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영국에서는 이걸 뭐 그 약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은 아예 엄두도 안 내고요. 5G 안테나를 없애는 걸로 일단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봐요. 왜냐면 정책을 너무 갑자기 바꿨거든. 여기에 음모론 하나 더 덧붙일게요. 네. 이거 뭐 음모론이 아니라 51%는 진실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커밍스가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이 과학자 자문 그룹들하고 친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종의 그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발을 해가지고 군사 기술을 비롯하니까 뭐랄까 신세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산업 분야에 확대를 시켜서 이걸로 경쟁력을 되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은 커밍스가 아까 러시아에서 3년간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커밍스는 보통의 영국인들하고 약간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또는 국가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커밍스는 약간 아시아 쪽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시아가 왜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을 하잖아요. 네. 영국에 그게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인 건데, 아무튼 이러한 행태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뭐 전번 에피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군을 창설하고 지금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38가지 신기술을 가지고 이걸 군사 기술화 시킨 다음에 이걸 민간인용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게 앞으로 미국 함정에서는 포를 안 쓰고 120kW짜리 레이저로 적군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시험을 완성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게 38가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곧 이제 반중력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체가 나옵니다. 막 10 이상을 넘나드는 속도에 거의 무한대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생겨요. 벌써 미국 본토에서는 F-35가 마지막 비행기다. 마지막 유인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 국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주장을 얘가 했다는 거지. 커밍스가. 커밍스가. 저는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또는 새로운 신기술, 뭐 외계인 기술이라고 오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기술을 통해서 국방기술 강화를 위한 국가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미국이 적절하게 손절하기 위해서 지금 사태에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송 작가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커밍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뭘 얘기를 했었냐면 빨리 브렉시트 끝내고 아르파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ARPA. 아르파. 예, 이게 뭐냐면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미국에서 국방부 산하의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 기관과 협력해서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일단 굵직굵직한 개발은 다 여기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개발된 기술이 민간 단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매년 3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인데 프로젝트가 이게 대학이라든지 기업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존 연구를 후원하거나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국가 단위에서 이걸 큰 거 개발을 해서 밑으로 쫙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커밍스도 미국을 본따 가지고 영국에도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러면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국가가 주도를 할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터치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해오던 그 기업가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너무 센 거지. 그렇죠. 그 기득권들이 이미 뭐 영국 정계하고 다 짬짬이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커밍스가 끼어들어가지고 보리스 존슨과 함께 손잡고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영국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의 대영 제국에 다시 그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첨단의 금융산업이라든지 어떤 개개의 기업들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뭐 영국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도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꾸질꾸질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겁나 느리고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국이 사실 근데 이런 인프라라는 거는 어차피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네. 기업들은 할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영국의 강점에 국가가 주도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첨단화 시킨다면은 영국은 세계 무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커밍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커밍스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쫙 가지고 있는 정치인, 자본가들, 그러니까 나름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본인 권력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달려들어서 커밍스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커밍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하면 기존의 의회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정치 기득권들하고 그동안 재래식 산업 위주 그리고 이제 영국 안에 금융과 유통을 쥐고 있던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커밍스는 이제 제거가 될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이 커밍스가 진행하고자 하는 영국 개조 사업 네. 최고의 그 선행 모델로 삼았던 데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영국은 섬이지만 사실 우리도 섬이거든. 위에 북한을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도 비슷해요. 그리고 자원 없는 것도 똑같아. 주변에 강대국들 많은 것도 똑같기 때문에 한국이 하고 있는 IT 모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과 집중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커밍스였는데 얘가 잘리고 남으로 인해서 영국의 근대화 어떤 산업 그 개혁 계획 자체가 완전히 퇴보해서 과거에 미국의 신여 독일과 프랑스의 눈치를 보는 2등 국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밍스의 계획대로 될 게 아니었으면 브렉시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렇죠. 그나마 EU 안에 남았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서부터 영국에 본사를 뒀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곳으로 다 옮겨갔거든요. 예, 뭐 독일 이런 쪽으로 다 옮겨간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국이 과연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중국을 붙잡으려 해봤으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화해의
5G 장비를 네. 배제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실상 영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동안의 외교적인 경제적인 유대 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고 이제 트럼프의 충실한 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전망은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야 돼. 얘들 왜냐하면은 안 되면은 그렇지. 네. 이도 저도 아닌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미아 대 미아 보호자 없는 말 그대로 고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영국 얘기니까 음.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커밍스라는 인물을 정치적으로 그 기득권한테 욕을 많이 먹은 인물인 만큼 의외적으로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또 이렇게 한 명의 개혁가가 가는구나. 결국 미국의 손을 못 벗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좀 자조 섞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수는 했지만. 네.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영국을 위한 어떤 마음이 강했다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굴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굴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브렉시트는 잘 전략을 짜놓고 정작 본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 될 줄 몰랐던 개인적인 일탈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늘 개혁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주장했을 때 기존의 기득권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반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우리 이니 대통령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틈바구니 안에서 이번에 영국의 그 지원 요청과 제휴 요청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프랑스와 손을 잡으신 이 해안. 정말 우리 대통령 뒤에는 진짜 용한 점쟁이가 있거나 대통령이 한 20년쯤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승전 이니 대통령장 이렇게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문하나가 와서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국제 정치를 계속 공부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정치가 이게 개판이야 이런 줄 알았더니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문제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중심을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그렇지. 보는 상황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으면서 잡기는 더 힘들어. 더 힘든 걸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데 바로 같은 하늘 아래에 너무나 중심을 잘 잡을 뿐만 아니라 이끌고 가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많이 알게 된 사람의 숙명 같은 거랄까? 믿고 가는 이에 뭐랄까 뿌리칠 수 없는 믿음, 그럼요. 기대 뭐 이런 걸로 국제 정치를 정말 제대로 많이 알면 알수록 이니 대통령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국제정치 평론가인데요 또는 저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해놓고 이니 대통령 욕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공부 안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섭외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니 대통령은 1달러, 이건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옛날 도성에서 1달러만 들고 카지노 들어가서 수백만 달러를 따 나오던 그런 유덕화의 기술처럼 모든 복잡한 단위의 계산과 도저히 불가능한 승률들을 계속해서 지금 3년째 만들어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그런 거밖에 없어. 비유가 그걸로밖에 안 돼. 미안해. 정말 이해 안 되는 비유네요. 1달러로 카지노를 털었다니까? 겁나게 간단한 대우인데. 예.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 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쿡쿡쿡쿡. 자, 그러니까 국제정치 잘 몰라도 달님이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신 거죠. 예. 대단하십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계속 홍덕가 TV를 통해서 국제정치에 대한 해안까지 갖춘다면 여러분도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 대통령처럼. 예. 자, 다음 얘기 가요. 네. 참, 갑자기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실 때, 우리 탁 행정관이 이번에 다시 들어가신 데 대해서 우리도 어떤 정치합시다. 의미- 중간에 우리 코너.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시진핑의 방안이 멀지 않아. 역대급 환영 행사가 한번 치러지겠구나. 시진핑을 완전히 감동시켜가지고 박근혜 때는 팬더 한 마리 얻었지만 결국 못 받았지만 50억 들여서 그 동물원을 못 지어가지고 팬더 2마리 준다 그랬는데 못 받아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시진핑을 한번 털어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댓글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머지않았다? 아이,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해도 돼요. 음. 그때랑 달라 분위기가. 네. 음. 이제 부르면 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걔들도 그럴 상황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좀 더 큰 고개 빨대 꽂아서 뭔가 이게 어떤 그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진핑이 오빠한테 제대로 한번 빨대 꽂아야 된다.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팬더금 인형으로 받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인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동물원 반대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할 거 아니면은 함부로 동물들 보호한답시고 가둬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강하고. 세상에 팬더가 사육비 제일 많이 드는 짐승입니다. 팬더는 사실 정말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태계 속에서 보면은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종이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귀여움 하나로 유일하게 살아남는. 여러분 아시죠? 제 병명이 콩쿠 팬더였던 거. 지금도 선글라스만 딱 끼고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 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팬더는 곰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너구리 종류예요, 너구리 종류. 네, 그렇기 때문에 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팬더 한 마리가 하루에 거의 한 20평 가까운 대나무를 쳐먹기 때문에 2마리를 키우려면 40평 대나무 잎이 자랄 걸 생각하면 2만 평 이상의 대나무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온도 습도 조절해 줄 수 있는 전용 동물원을 짓는데 50억 정도가 든다는 거. 사료비를 한 1억씩 쳐먹는다는 거. 대나무 공수비로. 네, 이런 호화스러운 짐승은 못 키워요. 그래서 중국한테 이제 그 국빈 선물로 팬더 받았던 국가들이 여러 있거든요. 지금 다 반납하고 있어. 못 키우겠다고. 돈 많이 들어서. 사실이에요. 네. 옛날 그거 생각난다. 우리나라 그 조선 역사 기록서에 코끼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코끼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가 먹기를 또 겁나 먹었는데 이게 다 조선난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 코끼리를 귀양 보냈어요. 귀양 보내서 굶겨 죽였어. 네. 진짜로. 네, 그거 다 기록에 나오잖아요. 팬더는 인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쿵푸패드 한 마리로 좋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선글라스만 씌워주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도 잘해요, 또. 네. 언제 본문가 빨리 이스라엘 얘기해.